70대 선배님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은퇴 후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요? 놀랍게도 또 일한 거래요. 평생 일했는데 쉴 수 있을 때 쉬지 못한 게 가장 아깝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노신 분들이 건강도 더 좋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됐거든요. 오늘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퇴직금 받고 나니까 마음이 허전하다. 40년 넘게 매일 출근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 이상하다. 친구들 만나면 다들 뭔가 하고 있는데 나만 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마음 때문에 벌써 또 뭔가 알아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직접 조사해 봤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200명한테 물어봤어요. 퇴직 후에 또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명 중 7명이 또 일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그중 9명이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쉴 걸 그랬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세대는 특별합니다. 평생을 일로만 살아온 세대거든요. 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40년을 한 길만 걸었습니다. 주말도 없고 휴가도 제대로 못 쓰고요. 명절에도 일하고 밤늦게까지 야근하고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요. 회사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회사 생각하고요.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내일 할 일 걱정하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몸과 마음이 그렇게 굳어버린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이 된 거예요. 퇴직하는 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자유다. 드디어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유가 주어지니까 오히려 더 막막합니다. 평생 회사가 시키는 대로만 살았는데요. 갑자기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건 마치 평생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풀려난 사람과 비슷합니다. 자유를 꿈꿨는데 막상 자유가 주어지니 두렵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일이라는 익숙한 감옥으로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퇴직하고도 바쁘게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경비실 출근하시고요. 작은 가게 운영하시느라 밤늦게까지 일하시고요. 봉사활동에 동네 일에 각종 모임에 정신없이 사세요. 그분들 표정 한번 자세히 보세요. 행복해 보이십니까?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피곤한 얼굴, 지친 눈빛, 억지로 짓는 미소.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사십니다. 왜일까요? 멈추는 게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멈추면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하거든요. 평생 회피해온 질문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원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런 질문들이 너무 무겁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쁘게 살면서 이 질문들을 피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뻔합니다. 1년, 2년 지나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요.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고요. 밤에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요. 병원 가면 의사가 말합니다. 스트레스 줄이세요. 푹 쉬세요. 하지만 쉬지 못합니다. 쉬는 법을 모르니까요. 그렇게 건강을 잃고
시간을 잃고 인생을 잃습니다. 70대가 되어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왜 60대에 실컷 놀지 않았을까? 지금은 몸도 안 좋아서 놀고 싶어도 못 노는데, 이게 선배님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후회입니다. 여러분은 이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딱 적기입니다. 몸도 아직 건강하고 시간도 충분합니다. 이제 진짜 쉬어야 할 때입니다. 진짜 놀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노는 게 진짜 행복한 건지 확실히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20년, 3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발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정말 행복해질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분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인천 연수구에 사는 74세 박정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대기업에서 38년을 근무하셨어요. 부장으로 시작해서 임원으로 퇴직하셨습니다. 퇴직금도 꽤 받으셨고요. 연금도 매달 200만 원 넘게 나옵니다. 경제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으셨죠. 그런데 퇴직하고 딱 석 달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대학 동기 소개로 중소기업 자문 자리를 맡으셨대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너무 깁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텔레비전만 봅니다. 점심 먹고 또 텔레비전 보고요. 저녁 되면 허무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하루 내가 뭘 했나? 아무것도 안 했네. 이러다가 정말 폐인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매일 드셨대요. 부인께서도 말씀하셨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너무 무기력해 보여요. 뭐라도 좀 하는 게 어때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대학 동기가 제안한 자문직을 수락하신 거예요. 주 3회, 하루 4시간씩만 출근하면 되는 자리였습니다. 월급도 150만 원 받으시고요. 처음 3개월은 정말 좋으셨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는 게 활력이 됐습니다. 회사 사람들 만나서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웠고요. 월급 받는 것도 뿌듯했습니다. 아, 나는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끼셨대요. 그렇게 2년을 일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래요. 혈압이 상당히 높으신데요. 당뇨 수치도 위험 수준입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그 순간 박 어르신은 멍해지셨답니다. 생각해보니 요즘 출근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하기도 하고요. 의견 내면 잘 안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월요일 아침이 두렵기도 하고요.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퇴직했는데 여전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있네. 건강도 이렇게 나빠지고 있네. 그날로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동기가 말렸습니다. 야, 그냥 다니면서 용돈이나 벌어. 뭐가 문제야? 하지만 박 어르신은 단호하셨답니다. 아니야, 나 이제 진짜 놀 거야. 돈 필요 없어. 건강이 더 중요해. 그날부터 박 어르신은 완전히 다르게 사셨습니다. 아침에 알람을 꺼버렸어요.
몸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났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 6시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9시까지 주무시기도 하고요. 일어나서도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 할까 몸에게 물어봤습니다. 산책하고 싶으면 산책 나가고요. 책 읽고 싶으면 도서관 가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집에서 음악 듣고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불안하셨대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는 너무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2주일쯤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편하고요. 하루하루가 즐겁고요.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5년을 사셨어요. 지금은 어떠신지 직접 들어볼까요? 젊었을 때는 건강 생각할 시간도 없이 일만 했는데 요즘은 건강이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혈압약도 끊었고요. 당뇨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매일 아침 공원 산책하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엔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진작 이렇게 살았어야 하는데요. 2년 동안 자문직하면서 건강 망친 게 정말 아깝습니다. 그때 그냥 놀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했을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박 어르신이 일을 그만두고 놀기 시작하면서 건강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국내 한 대학 연구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9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 중심으로 사는 그룹과 여가 중심으로 사는 그룹을 비교했더니요. 여가를 즐기시는 어르신들의 심장 질환 발병률이 무려 40% 낮았대요. 우울증은 절반 수준이었고요. 수명도 평균 3년 더 길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노는 게 게으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는 게 곧 건강이고 노는 게 곧 장수라는 겁니다. 박정호 어르신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은퇴 후에 또 일하는 건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일하면 100% 후회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논다는 게 뭔가요?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는 게 노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진짜 논다는 건 의무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76세 이경숙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선생님은 중학교에서 정년 퇴직하셨어요. 퇴직하고 나서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으셨대요. 주변에서도 그러셨고요. 선생님, 그냥 집에만 계시면 금방 치매 와요. 뭐라도 하세요. 그래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한글 가르치는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처음 3개월은 보람 있으셨대요. 글을 배우시는 어르신들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이상한 느낌이 드셨답니다. 분명 좋은 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월요일 아침이 이렇게 부담스러울까? 왜 봉사 나가는 게 의무처럼 느껴질까? 고민하다가 깨달으셨대요. 아,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구나. 남들 눈치 보면서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하는 거구나. 그리고 바로 그만두셨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대요. 처음엔 엄청 불안하셨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나? 지금 내 인생을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날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에 눈을 뜨셨는데 문득 산책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건강 때문에 해야겠다는 의무감도 아니고요. 그냥 산책이나 나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가셨대요.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나무도 보고 하늘도 보고요. 불어오는 바람에 계절도 느끼면서요. 그러다 벤치에 앉아서 1시간을 그냥 멍하니 계시다가요. 문득 그때 느끼셨대요. 아, 이게 노는 거구나.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루를 보내는 게 진짜 노는 거구나. 그 이후로 이 선생님은 매일매일 다른 일상을 보내고 계신답니다. 어떤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통시장에 가고요. 어떤 날은 오전 10시까지 주무시고요. 어떤 날은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책 보시고요. 어떤 날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집에서 음악만 들어요. 그날그날 몸이 원하는 대로 사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그렇게 사시면 무료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무료한 게 뭐가 나쁜가요? 평생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무료할 권리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하루가 금방 가서 무료할 새도 없어요. 이제야 비로소 시간의 주인으로 사는 것 같다고요. 여기서 핵심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노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의무가 없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요.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요. 오늘 뭘 해야 한다는 계획이 없는 상태. 그게 진짜 노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 사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해요? 그냥 놀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한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만난 70대 선배님들 중에 여전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69세 최민수 어르신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분은 아파트 관리 보조로 일하세요. 퇴직 전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고요. 그럼 이분은 제가 말한 놀라는 조언과 반대로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 일하시는 게 힘드시진 않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힘들진 않아요. 왜냐면 이건 일이라기보다 시간 보내는 거거든요. 관리 보조는 긴급한 일만 없으면 대부분 시간이 자유로워요. 근무하면서 책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산책도 하고요. 월급도 받으면서 제 시간도 챙기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일과 놀이의 경계를 어떻게 보느냐. 돈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일. 그건 은퇴 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차라리 퇴직을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고요. 내 속도대로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돈도 조금 벌 수 있다면요. 그건 일이 아니라 놀이가 될 수 있어요. 70대 부부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남편분은 올해 74세 되셨고 아내분은 72세 되셨어요. 이분들은 은퇴 후에 작은 분식집을 시작하셨는데요. 하루에 5시간 점심 장사만 하세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요. 그리고 오후엔 뭐 하시냐고요? 그냥 노세요. 남편분은 동네 어르신들하고 장기 두러 가시고요. 아내분은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러 가시고요.
저녁엔 둘이 산책하시고요. 장사는 좀 어떠시냐고 물어보니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남으신대요. 연금에 보태서 생활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들은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루 일과 중 하나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 가는 것처럼 가게 가서 손님 받는 것도 그냥 일상의 일부인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게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아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을 땐 돈 벌려고 악착같이 일했잖아요. 그런데 이젠 달라요. 떡볶이 만드는 게 재밌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기분 좋고요. 이게 돈 벌려고 하는 일이었으면 진작 그만뒀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은퇴 후에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준이 달라져야 해요. 젊을 땐 얼마를 버느냐가 기준이었다면요. 이젠 내가 즐거운가가 기준이 되어야 해요. 돈은 그냥 따라오는 거고요. 그럼 철학자들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진다. 노자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무의이무불이. 함이 없이 하면 이루지 못함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살라는 거죠. 심리학자는 노년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노년기는 자아통합과 절망의 갈림길이다. 자아통합은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의미를 찾는 거예요. 절망은 후회와 불만으로 가득 찬 거고요.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려는 강박에 시달리면요. 자아통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전히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고요. 여전히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그러면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78세 김동철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을 땐 의미를 찾으려고 했어요. 내 인생이 남한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젠 알아요. 내가 행복한 게 가장 큰 의미라는 것을요. 내가 웃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건강한 게 주변 사람들한테도 가장 좋은 영향을 주는 거더라고요. 이 말이 처음엔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뭔가를 억지로 하는 사람과요. 매일 웃으면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 누가 주변에 좋은 영향을 줄까요?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억지로 뭔가 하시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거랑요. 그냥 편안하게 즐기면서 사시는 모습 보는 거.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자식들은 부모님이 행복하길 바라는 거지요. 부모님이 뭔가 대단한 일 하시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린 평생 충분히 일했어요. 누구한테 미안해야 할 이유 없고요. 이제 노는 건 내 권리고 내가 가진 자격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놀아야 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선배님들이 직접 경험하신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 몸은 뭘 원하나? 오늘 내 마음은 뭘 하고 싶어 하나?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73세 송재욱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일 아침 눈 뜨면 천장을 보면서 물어봐요. 오늘 나는 뭐 하고 싶지? 어떤 날은 산책이라고 답이 오고요. 어떤 날은 그냥 누워있고 싶다고 하고요.
어떤 날은 친구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계획 세우지 않고요. 몸이 시키는 대로만 해요. 신기하게도 몸은 항상 정답을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머리로 계획하지 말고 몸의 소리를 들으세요. 40년 동안 머리로만 살았잖아요. 이제는 몸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세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산책만, 내일은 책 읽기만, 모레는 친구 만나기만. 하나씩만 하는 겁니다. 75세 홍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사십니다. 월요일엔 시장 가는 날, 화요일엔 도서관 가는 날, 수요일엔 아무것도 안 하는 날, 목요일엔 친구 만나는 날, 금요일엔 손주 보는 날, 토요일엔 집 정리하는 날, 일요일엔 교회 가는 날. 이렇게 하루에 딱 한 가지씩만 하세요. 나머지 시간은 그냥 쉬는 거예요. 젊을 때처럼 하루에 10가지 할 필요 없어요. 하나만 해도 충분해요. 아니, 하나만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적게 원할수록 더 많이 가진 것이다. 욕심 버리세요. 많이 하려는 욕심 말이에요. 하루에 한 가지만 해도 일주일이면 7가지예요. 한 달이면 30가지고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쓸모없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목적도 없는 시간 말이에요. 그냥 창밖 바라보는 시간. 그냥 마당에 앉아 있는 시간. 그냥 하늘 보는 시간. 이런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70세 나영호 어르신 말씀입니다. 저는 매일 오후 3시에서 4시까지 마루에 앉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핸드폰도 안 보고 책도 안 읽고요. 그냥 앉아서 마당 보고 하늘 보고 바람 느끼고요. 처음엔 이게 너무 불편했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해졌어요. 하루 중에 이 한 시간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쉬는 거더라고요. 평생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썼잖아요. 회사에 쓸모 있고 가족에게 쓸모 있고요. 이제는 쓸모 없어도 됩니다. 아니, 쓸모없는 시간이 제일 귀한 시간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가만히 있는 연습을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네 번째, 작은 즐거움을 크게 느끼세요. 커피 한 잔의 향기, 따뜻한 햇살의 온기,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 이런 작은 것들을 천천히 음미하세요. 72세 최영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 마셔요. 원두 갈 때 나는 소리를 들어요. 물 끓는 소리도 듣고요. 커피 내릴 때 퍼지는 향기도 맡고요. 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따뜻함을 느끼고요. 한 모금 마실 때 혀에서 느껴지는 쓴맛도 천천히 느껴요. 이 과정이 30분 걸려요. 예전엔 5분이면 다 마셨는데요. 이제는 30분 동안 한 잔을 마셔요. 이게 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삶의 질입니다. 빨리 많이 하는 게 아니라요. 천천히 깊이 느끼는 겁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삶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로 측정된다. 남은 10년, 20년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빨리 사는 게 아니라 깊이 사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감사 일기를 쓰세요.
거창하게 쓸 필요 없어요. 잠들기 전에 딱 3줄만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으세요. 78세 백철수 어르신은 5년째 쓰고 계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노트에 적어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친구한테 전화 왔다. 오늘 저녁이 맛있었다. 이렇게 3줄만 써요. 이게 쌓이다 보니까 노트가 5권이 됐어요. 가끔 옛날 노트 펼쳐보면 신기해요. 그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요. 지나고 보니 전부 다 소중한 순간들이더라고요. 내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웠구나 하고 느껴져요. 심리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이 50% 낮답니다. 수면의 질도 좋고 면역력도 높고요. 감사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6번째, 새로운 걸 배우지 마세요. 이상하게 들리죠? 다들 새로운 거 배우라고 하는데요. 저는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즐기세요. 76세 임수진 할머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뭐라도 배우세요. 악기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요. 그래서 우쿨렐레 학원을 등록했어요. 처음엔 재밌었는데 1달 지나니까 스트레스예요. 연습 안 하면 선생님한테 미안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잘 치는데 나만 못 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대신 그냥 좋아하는 노래 들어요. 배우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해요. 훨씬 행복해요. 이제는 배울 나이가 아닙니다. 즐길 나이예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좋아하세요. 독일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성숙이란 어린 시절 놀이에서 느꼈던 진지함을 되찾는 것이다. 아이처럼 노세요. 아이는 잘하려고 놀지 않아요. 그냥 재미있어서 놀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노세요. 7번째,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됩니다. 가기 싫은 모임은 안 가도 돼요.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도 돼요. 평생 참고 살았잖아요. 이제 안 참아도 됩니다. 71세 정광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즘 거절을 잘해요. 동창회 연락 오면 바쁘다고 해요. 친척 모임도 몸이 안 좋다고 하고요. 처음엔 미안했는데 이제는 편해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싫으면 안 가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평생 남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요. 이제는 내 기분대로 살아요. 훨씬 행복해요. 거절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겁니다. 8번째, 하루에 한 번은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거울 보고 웃어도 되고요. 재밌는 영상 보고 웃어도 되고요.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73세 오경숙 할머니는 매일 웃으십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 보고 웃어요. 처음엔 이상했는데 이제는 습관이에요. 하하 하고 크게 웃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저녁에는 코미디 프로그램 봐요. 배꼽 빠지게 웃어요. 웃고 나면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의학 연구 결과입니다. 하루에 15분만 웃어도 면역력이 40% 증가한답니다. 혈압도 내려가고 심장도 건강해지고요. 웃음은 공짜 명약입니다. 9번째, 과거를 정리하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미련 갖지 마세요. 그냥 보내세요. 77세 김성호 어르신 말씀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과거를 다 보냈어요. 후회했던 일들,
미련 남았던 일들이요. 다 용서했어요. 나 자신도 용서하고 남들도 용서하고요. 그랬더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과거 생각 안 해요. 오늘만 생각해요. 과거는 짐입니다. 내려놓으세요.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오늘만 사세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요. 내일은 아직 안 왔어요. 오늘만 있습니다. 10번째, 나 자신을 칭찬하세요. 매일 자기 전에 자신에게 말하세요. 오늘도 잘 살았어. 수고했어. 잘했어. 74세 한미숙 할머니는 매일 자신을 칭찬합니다. 잠들기 전에 나 자신한테 말해요. 미숙아, 오늘도 수고했어. 아침에 일어나줘서 고마워. 밥 잘 먹어줘서 고마워. 하루 잘 살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고 자요.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나를 사랑하게 돼요. 자기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남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중에서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번호를 남겨주세요. 1번, 3번, 7번,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만 실천하셔도 좋고요. 10가지 모두 하시겠다면 더 좋고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일주일 후, 한 달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유용하게 만들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생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40년, 50년을 일하느라 고생하셨어요. 가족 먹여 살리느라 힘드셨죠. 자식 키우느라 밤잠 설치셨고요. 집 장만하느라 허리띠 졸라매셨죠. 부모님 모시느라 애쓰셨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쉬셔도 됩니다. 아니, 쉬셔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구한테 증명할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하셨어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사셨어요. 이제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냥 매일 아침 눈 떠서 오늘 뭐 하고 놀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날씨 좋으면 산책하고요. 비 오면 집에서 음악 듣고요. 친구 보고 싶으면 전화하고요. 책 읽고 싶으면 읽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누워 계세요. 그게 진짜 자유고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70대 선배님들이 직접 증언하셨어요. 노는 게 최고다. 건강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다. 진작 이렇게 살 걸 후회된다. 여러분은 이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앞으로 실천할 것이 몇 번인지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벌써 이렇게 사시는 분 계세요?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유형을 공개할게요.
특히 두 번째 유형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진짜 자유롭게 사세요. 감사합니다.